오늘 청가 이슈를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서가번 국민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민현주 전 국회의원,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정일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오늘 오부 유인과 오찬을 했습니다만 김정은에 대해서 추가로 문 대통령이 평가를 했습니다. 과거 같지 않다는데요. 또 김정은이 위험을 안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있다던데 이렇게 되면 좀 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비춰지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좀 변할 필요성 같은 것들을 찾아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이슈 자체를 법제화시키고 또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특히 지난번 이제 14바 같은 경우 2007년도에 했었던 합의에서도 당사자로서 실무진으로서 일을 하셨었고 그렇죠.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둬놨었는데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법제화가 되지 않은 바람 또 집권 4년차라고 하는 약점 때문에 그 이후에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사자로서 실무자로서 겪었던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것들을 제도화되고 고착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실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담이 또 크게 없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 지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뭐 많은 높고 열망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조금은 양보하는 자세를 모이더라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도 정치적인 판단도 또 아마 여권에서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란 그런 짐작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행을 위해서 지금 이행 추진이 임종석 실장을 필두로 이루어지고요. 또 야당에선 뭐라고 하지만 정작 의회의 주장이 오늘 한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나올 걸로 알고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를 했었다. 아니 만찬장에 이렇게 따갑게 얘기하는 분 앞두고 허허하고 통 크게 얘기할 만반의 시나리오까지 짜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좀 그림은 좀 맞지는 않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간 막말을 쏟아내시는 분인데 만약에 이런 정상회담 자리나 이런 데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좀 이상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홍준표 대표가 공격적인 언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말 그대로 허허하고 웃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비춰보았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오히려 속 좁은 사람이 되고 본인은 굉장히 통이 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극적으로 노릴 수가 있고 거꾸로 그렇지 않고 만약에 홍 대표가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좀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언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나 딴지를 걸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만약에 북측에서 봤을 때는 홍 대표가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더 어떻게 됐든 간에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상회담의 이 그 만찬이나 오찬은 아주 격식을 갖추어서 양국 간에 사전에 인원수까지 다 조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 또 그렇게 해서 사전에 하나하나 대략의 급이나 또 인원수도 맞추고 또 지금 우리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정상회담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결국 작은 돌발 변수라도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논점이 흐트러지고 또 본말이 전도돼서 효과를 반감시키고 또 자칫하면은 악영향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의전 절차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저는 저 자리에 원래 사실 대통령께서 주시한 자리시니까 청와대나 이제 이런 행정부에서 참석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야당의 대표는 원내대표도 같이 불러서 이 행사 자체가 이게 청와대나 여당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 야당의 대표들도 같이 불러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 대표가 정신 나가서 미친 사람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저기 김정은한테 막말을 할 일은 없거든요. 그거는 좀 지나치게 희화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사람도 그 명색이 고시학교가 검사 출신입니다. 저런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홍 대표도 가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고 앞으로 북한과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 좀 더 그 기회를 찾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됩니다. 통상의 과거의 예를 보면은
국회에서는 그 외통위원장 정도가 참석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노무현 정권 때는 국민정부에는 참여정부 때는 외통위원장이 또 야당이었어요. 그래서 외통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은 여당이죠. 또 판문점에서 했기 때문에 인원수를 그만큼 또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김정은이 만약에 이런 상황까지 감안을 했다면 홍준표 대표 앞에서도 통 큰 지도자, 아량이 있는 대인배 같은 면모를 보이고 싶어 했었을까요? 이렇게 만약 준비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충분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불만의 표시가 나왔다는 얘기는 나오는 것 같고요.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막말을 했겠냐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 홍준표 대표의 언행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다만 김정은 위원장 북측이나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왜 보수 정당의 대표 홍준표 대표를 기대했었느냐라고 본다면 이제까지 사실은 북한이 이렇게 회담 장소에 나오게까지 된 거에는 그 이전에 보수 정권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심하게 했습니다. 군사적인 압박은 미국을 통해서 외국을 통해서 했지만 경제적인 압박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정상회담 자리나 만찬 자리에 보수 정당 대표가 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압박의 수위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겠고요. 근데 반면에 또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자리에 야당과 같이 이 선물을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야당 홍준표 대표든 아니면 유승민 대표든 박주선 대표든 부르지 않고 싶었던 심정은 뭐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같지 않다라고 하는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북한이요. 이제 선물도 회담의 시작도 전해지도록 하겠다라는 뜻일까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3사람을요. 지금 호텔로 옮겼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던데요. 예, 한국계 미국인 3사람이 지금 억류가 돼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호텔로 옮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사실 이 매체의 보도보다 더 주목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죠. 우리식 표현으로 번역을 하자면 채널 고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이 튠드 뭐 이렇게 계속 지켜봐 주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표현이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 쇼 진행을 할 때부터 즐겨 썼던 표현이에요. 뭔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을 때 저 표현을 썼는데 저거는 아마도 실제로 석방 결정 내지는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갖기 전 아니면 회담장 이런 직전에서 극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실제로 북한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게 거의 아마 기정사실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북한 측은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장 뜨거운 인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중국이 11년 만에 어제 도착했습니다만 외교 수장을 보냈거든요. 왕이 부장. 시진핑의 외교 오른팔 아니겠습니까? 최고 실세인데 그간의 중국은 북한의 콧대를 꺾어놓고자요. 과거에요. 최룡해도 보면 천안문 열병식에서 가장자리에 배치하고 그랬었는데 왜 한 걸음에 북한에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걸까요?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제 중국이 북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북한은 나름대로 그 주체적으로 이제 외교를 한다고 하지요. 근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에도 보면 사실 중국은 소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하고 전화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하고 남북미 또 그 회담을 계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딘가 자기들도 끼어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자기들은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결국 북한부터 먼저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남북 정상회담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너희를 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에는 향후 평화 제재 구축에 기필코 관여를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속셈이 묻어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절대 우리를 빼지 마라. 우리를 놔두고 한국과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듯이요. 지난 2년 전에 보면 최룡해를 가장 맨 마지막에 보냈지만 이제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요. 김정은 위원장을 오늘 면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전쟁, 이 북중 친선을 상징하는 탑까지 방문을 한 왕이 부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급격하게 서로가 뒷문으로라도 우리는 소통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뭐 정전협정, 그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한다, 종전선언한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절대 우리 빼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 한국과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봤을 때 자칫하면 중국이 소외될 위치에 처해 있고요. 네. 이미 사드 보복이라는 걸로 한국민에게는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감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삼국, 한국과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특히 주한미군 철수를 없이 평화협정, 종전 선언이 나온다면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어떻게든 동아시아나 태평양 외교 문제에서 배제되지 않겠다라는 속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요. 이 과정에서 북한만 네.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또 중국으로부터 선물을 챙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입장에서는 그 정의용 실장이 그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차이나 패싱을 걱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사실 그 이례적으로 시진핑이 주석이 정의용 실장을 환대를 했거든요. 네. 직접 그때 양회 기간 중에도 나와서 접견한 것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아주 호의적인 이 반응을 보여줬는데 어물어물하면서 지금 이 상황들이 자칫하면 그 패싱 당하게 생겼거든요. 네. 종전선언도 그렇지만 평화협정까지도 네. 결국 당사자로서 중국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거기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네.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좀 답답해지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결국은 11년 만에 직접 찾아간 것도 아주 이례적일 만큼 지금 북한에 대해서 급격하게 네. 아주 급격하게 좀 이 몸이 다를 정도로 지금 이 다급해하고 있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 네. 중국의 관여를 크게 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하고 달리. 왜냐하면 지금 3자 또는 4자라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너무 이번에 경제도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남한과의 경쟁력을 통해서 벗어나려는 그런 게 좀 있어 보이니까 중국이 더 저렇게 마음이 급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볼 때는 왜 북한이 예전 같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